그래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좀 샅샅이 정리를 해보고 논란이 되는 부분도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판결문 내용 좀 한번 보시죠. 자, 김모 씨가 6개 발언 중 4개 위증했다고 유죄가 선고됐어요. 그런데 이건 민주당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민주당은 위증도 없었으므로 교사도 무죄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위증은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6개 중 4개가 위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됐어요. 그런데 논란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방어권 범위 내의 통상적인 요청이므로 무죄라는 겁니다. 이 판단대로라면 교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증인이 위증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형국이어서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재판부가 이 대표가 전혀 교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재판부가 교사는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김모 씨의 위증 주요 동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교사다! 위증 교사다! 하지만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모 씨가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의가 없었다. 위증을 교사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 왔었던 위증도 없었으므로 교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위증 무려 6개 발언 중 4개가 위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 대표가 교사했기 때문에 이 증인이 위증을 했다라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에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 교사는 무죄라는 겁니다. 위증은 유죄, 교사는 무죄가 나온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 출신의 김관선 변호사님. 제가 뭐 여러 번 이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돌직구에 나와서도 그렇고 유튜브에 나와서도 이건 뭐 실형이 선고될 거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재판 결과를 보고 뭐 제가 틀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틀렸죠.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판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재판부가 이제 설명 자료를 배부했는데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까 이제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위증에 고의가 없었다. 그냥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그래 고의가 없은 걸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보면 그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기억이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뭐 약간 뭐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30분 동안 그러면서 또 변론에서 보내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부가 또 이걸 유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 설명자를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이 부분 각 유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함. 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유증 교사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교사 행위를 했는데 그게 통화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피고인 이재명이 김진석이 이 부분을 유증할 거라는 걸 알았거나 밀필적으로 애견할 수 있어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전화 받은 김진성이 법정에 나가서 유증을 할 거라고는 몰랐다거나 애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증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해야지 유증서가 된다는 그런 말인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최고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해달라는 내용은 자신의 의문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 자체는 이런 식으로 유증해달라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네네.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 설명자로서 이제 모순이 있는데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요 이 재판이 정말로 법과 상식이 맞는 재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형사재판이든지 민사재판이든지 피고인이든지 원고든 피고든 다 증인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변론에서 보내줄 테니까 그놈 보고 증언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자신의 어떤 방어를 위한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고, 자, 법정에 증언으로 나올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증언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위증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무죄가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판결을 몇 번 읽어봐도 도대체 저의 법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다 봐요. 그래서 뭐 시각이 따라 틀리고 의견마다 다르겠지만 항소심에서는 파기될 가능성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예요. 교사는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대목, 그리고 결과적으로 증인이 왜 위증을 했는가와의 동기 부분에서 이 판단이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봤는데 설명 자료를 보고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면 그건 납득할 만한 판결이고요. 조금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면 그거는 조금 탄탄하지 못한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두 부분이 저도 굉장히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김진성 씨에게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한테 또 증언 요청을 하고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또 보내주면서 네. 환기를 시킨 것 자체가 이재명 피고인의 정당한 그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있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사는 했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저도 납득이 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좀 설명 자료를 읽은 느낌은 술은 안 마셨는데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맞은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 이 느낌이다. 네, 왜냐하면 왜 김진성 씨가 증언을 했습니까?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 어떤 부분이냐? 이게 그 당시에 그 고 김병남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이 고소 취소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지금 주요 쟁점인데 김진성 씨는 모른다는 게 일관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되돌려 봐라. 그리고 또 변론유지서도 보내주면서 한번 봐라. 이러면서 결국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요청 때문이었거든요. 이분이 그게 아니면 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위증을 했는데 그리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위증을 하라고 그렇게 요청한 사람은 나와서 증언을 하라고 한 사람은 무죄라는 것은 좀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판결이 아마 2심에서는 뭐 상당히 치열한 그런 또 판단에 대한 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도 없었다라며 실패한 위증 교사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었는데 재판부가 6개 중에 4개 증언이 위증이었다. 그리고 그 위증을 한 동기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요구 때문이었다. 그리고 일종의 교사에도 해당한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거의 전적으로 수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 위증도 인정하고 했지만 이제 고의성 여부인 것 같아요. 교사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정범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찰이 정확하게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 이 부분은 조금 찜찜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게 그렇죠. 모두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네, 그 부분은 뭔가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고 재판부가 저희 이제 보통 시민의 눈에서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거는 이재명 대표에서 늘 얘기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아는 대로
얘기해주면 된다라고 12번, 13번 강조했던 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22년 전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 번째 재판 아닙니까? 네네. 사골도 이렇게 우려서는 나올 것도 없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한 정치적 기소 아니었냐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검사는 당연히 항소하겠지만 1심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항소심에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더 이상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뭔가 부정적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더 씌우기에는 이미 어렵다라고 판단하고요. 검찰의 이런 이 기소 행태도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나왔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뭐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사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당에서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위증을 한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교사한 사람은 없다. 심지어 교사는 있었는데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게 지금 논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의성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이 사건의 결론을 요약하면 네. 증언을 요청하긴 했지만 위증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첫 번째 판단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행위 내용이 위증 교사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그 행위 사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22일 통화, 24일 통화, 그리고 변론 요지속 교부행위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게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부분의 우호적 진술에 대해서 원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그거 기억 안 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붙잡고 계속 늘어지면서 이 증언이 꼭 필요해. 이게 아니면 내가 좀 불리해져. 이걸 반복적으로 22일 통화, 24일 통화, 또 변론 요지사의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부분이 계속 압박이 됐다고 하면 그런 요청이 계속됐다면 위증 교사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전체 녹취록 맥락상 확인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 원하는 취지의 진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김진성 씨 본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분위기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위증의 고의를 가지고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녹취록 때문에 결국 기소를 했지만 녹취록의 내용이 온전하게 있었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김진성의 유죄로 판단된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교사가 있는데 위증을 했고 이게 아니라 교사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해달라는 교사 행위가 있는데 이게 위증에 대한 교사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위증의 고의도 없고 교사의 고의도 없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죄에서는 이중의 고의라고 그래서 위증을 하려고 하는 이 고의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교사범을 통해서 그걸 실현하는 고의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녹취록의 전체 취지 그 외에 다른 행위가 개입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지성 씨가 진술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제3자를 시켜서 이 진술이 되는지 뭐 꼭 확인해 달라거나 뭐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녹취록 외에 녹취록으로는 위증을 교사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나
이 행위까지 이렇게 되면 위증교사가 되는데 거기서 딱 끝났기 때문에 실제 이재명 대표가 한 행위만을 볼 때에는 김진성 씨의 그 법정 증언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은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표의 증언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의 고의,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자를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사실 증언을 해달라는 가장 결정적인 지금 그 내용은 이 고소 취소에 관한 거였어요. 예. 고 김병남 시장과 KBS 간의 고소 취소. 그런데 김진성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변론 요지서 등을 보면서 좀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진성 씨가 실제로 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이 고소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을 한 것이 어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위증 교사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그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거지 저는 정말 이것은 의문스럽고요. 네. 그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사 행위는 또 있다고 또 인정을 했어요. 교사 행위 당시 그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가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설실을 했는데 저는 아마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닌가. 이 정범의 고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냐하면 22일과 24일 두 번 통화한 것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진술서를 쓰게 하죠. 그래서 그 진술서를 김진성 씨가 써서 비서실장 그 경기도지사였으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를 했다는 문자까지 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 진술서까지 다 보고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김진성 씨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 이것을 변호인이 작성을 하는데 그 사건의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면 피고인 본인이 모르는 증인신문 사항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봐요. 다. 저도 변호사를 몇 년 했습니다만 신문사항을 작성하면 다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어떤 증언을 할 거라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20일과 24일, 2019년 22일과 24일에 그 통화만 가지고는 그 어떤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너무 이것은 위증 교사를 현격하게 정말 그 기준을 높게 본 것이고 이 부분이 아마 2심에서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그 검찰과 피고인 간의 또 논쟁이나 또 서로의 주장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로써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하나씩 서로 주고받게 된 셈이 됐습니다.